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7일 오전이고요.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어제도 급락이 이어졌고요. 특히 나스닥 쪽의 하락이 좀 더 컸습니다. 11,000포인트 지지라인 부근까지 또 내려왔고요. 열려있긴 1,800포인트까지 열려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1,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 자리를 하루 만에 찍었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안에 내용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최근 시장 왜 이렇게 더 약하게 나오고 있는지 이제 이 관련된 부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를 놓고 보게 되면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10월 무역수지가 발표됐는데, 일단, 적자 폭이 조금은 예상보다는 줄었습니다. 전월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좀 줄었는데요. 중국 쪽 적자는 좀 줄었고요. 유럽 쪽의 적자는 굉장히 많이 커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크게 눌렀던,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고 크게 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민간 대형 증권사 쪽의 CEO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시장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지금 끼워 맞추기가 된 상태죠. 그렇게 됐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저축해놨던 돈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 돈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소비 여력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이 경기 침체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하다.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즉 2008년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언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도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 올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격차 축소를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의 개별적인 악재들이 좀 있었었죠. 독과점 금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그 광고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에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안건들이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 관련 섹터들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단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약간씩 그 축소되는 흐름을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확대되면서 80bp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뭐 역대급 차이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당장보다 10년 뒤 경제가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조만간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 우리 보시면 고용보고서 발표,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후에 시장 급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를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시장은, 과연,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잘 그냥, 견조한 상태로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도의 문제고 시기의 문제지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죠. 올 초부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오늘 민간 증권사 쪽의 CEO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온대더라. 그래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을 가지고
끼워다 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영향 끼쳤겠죠. 엄청난 대투자가들이 그렇게 또 한 번 쐐기를 박듯이 얘기를 한 거니까. 뭐 당연히 그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뭐 거짓말일 거고요.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 이상 떨어질 만큼의 상황이었느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느냐?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최근에 고용보고서 발표됐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됐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됐습니다. 고용보고서 예상보다 상당히 너무 강했고요. 이 부분은 부담이 되는 부분 맞습니다. 워낙 또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지표의 이 중요도에서. 반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고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만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얘의 영향은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얘의 영향은 아닐 거고 요거 하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특히 고용보고서가 워낙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강도도 더 세질 거야. 고용보고서 이후에 2월달 50bp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부분이 아마 계속해서 영향을 좀 더 끼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주 CPI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대로 둔화세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시장의 반응 2월달 0.5, 3월달도 0.5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이 언론 쪽에서 더욱더 이 편향적인 언론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겁을 더 많이 주게 되는 쏠림을 만드는 그런 언론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다음 날 결정이 나게 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다다음 날 결정이 나게 될 FOMC에서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느냐? FOMC를 앞두고 일단 제가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납작 엎드리는 거죠. 야, 시장 이렇게까지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한번 봐도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럴 거야? 그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과거에도 연준 위원들이 올 초에도 연준 위원들이 지수 올라가는 거 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누르는 그런 상황들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더 강경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쯤에서는 대놓고 연준 위원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 싫어라고까지 얘기를 몇 차례 했으니까 이제는 좀 아시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FOMC와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어떤 상황을 최대한 시장이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FOMC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최대한 몸을 납작 엎드려서 읍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FOMC를 앞두고 지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막 끄집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 이미 인플레 못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기대 인플레 안 꺾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꺾으려고 FOMC에서 더욱더 강경하게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FOMC 이후에 우리 2차례인가 3차례 정도 급락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FOMC를 앞두고 최대한 몸을 사리는 거죠. 그래서 FOMC에서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더 강경하게 만약에 점도표를 5% 위로 확 높게 찍어버리게 되면 경기 침체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고 경착륙의 확률이 확실히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준 위원 입장에서도 그걸 아는데 당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기대 인플레 못 꺾어내면
그걸 꺾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알면서도 해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수가 몸을 사려야 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에게 공간을 줘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CPI가 나오기 전까지는 눌림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눌림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고 옆으로 기는 흐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1800포인트 정도까지를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전략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면 나중에 CPI가 물론 예상치보다 또 서프라이즈하게 굉장히 높게 나와버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최근에 지금 흐름들 뭐 각종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미국의 가솔린 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꺾이는 추세는 확실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만 유지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FOMC 이후부터는 반등이 조금은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쪽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뭐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닙니다. 선물도 일단 매수 매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지금 매도 우위인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에서 약간 위인데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일단 지금 시장의 투심이 자체가 좋지 않죠. 미국 시장 계속 눌리고 있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 높아질 거라고 지금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투심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치는 물량이 지금 조금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단 하나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지수 차트상으로 이거 봤을 때 여기에 끝지는 않겠습니다만 2380 정도까지 눌릴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요거 2420 이탈되면 그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요때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올라가길래 이 자리는 안 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이 자리를 지금 깼기 때문에 2380 정도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지금 지지를 받았거든요. 분봉상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상태인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 부근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조금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 수급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반등을 줄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신 만약에 이 자리를 또 내주게 된다면 결국은 2340포인트까지 또 열리게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내일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 금, 다음 주 월, 화 4일 4거래일 동안은 일단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건 옆으로 기면서 242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 흐름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4거래일 동안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 가능성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태가 된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요. 참 오늘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테마주들도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없는데 중국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들 움직이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항공 섹터들도 일부 한 두세 종목 정도가 움직이는 정도, 한 1, 2% 정도 움직이는 정도의 상황이 있고 사료 섹터들이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의 확전 가능성에 따라서 초반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윗꼬리들을 달고 조금씩 밀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별주 형태나
정치 테마주들 일부 움직임. 아침 방송에서 제가 유승민 관련주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한동훈 관련주는 조금 밀릴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 없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크래프톤 정도가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현대바이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하이드로 리튬, 시젠, 나노신소재, 포스코 엠텍,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위믹스 상표 결정이 나는 날이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좀 예상이 어렵습니다. 대신 오늘 시장은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 거래대금 지금 엄청나게 줄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차트상 238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하고 조금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려주는, 가급적이면 양봉으로 좀 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380에서 2420포인트 그 우리 끝자락, 이 밤의 끝을 잡는 그 끝자락 박스권 하단 정도 자리의 흐름을 그대로 잡고 있는 정도의 수준은 유지하는 상태로 CPI, FOMC를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정도로 일단 오전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